자, 2025년 수능 특강 문학 현대시 1번 해설 한번 해볼게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김소월의 초혼하고 그리고 박목월의 이별가인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하나 중에 이 초혼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꼭 이거 첫 번째 결혼하는 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초혼이라는 게 이거 한국 문화에 속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냐면 그 돌아가시는 분 임종을 지킬 때 그 이제 곧 돌아가실 겁니다라고 하면서 가족 모여가지고 가족분들이 그 주변에서 지키면서 그분의 임종을 지킬 때 이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그분을 옆에서 이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일부러 부르는 건데 그분을 아이고 아이고 부르는 그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정확히는 북쪽을 향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3번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는 뭐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거죠.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아이고 아이고 보통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얘기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산이 부러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지금 일단 뭐 여기 느낌표가 너무 대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탄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이 이어의 반복으로 해서 운율이 형성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쉽게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름이 부서졌고 이름이 헤어졌고 불러도 주인이 없고 그리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미 죽음을 경험한 거죠.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그러니까 이 심중에 남아있는 말이라는 게 결국에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반복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사랑한다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고 싶다는 거죠.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렸다. 이 붉은 해라는 거는 이게 지는 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서산마루니까 이제 서쪽에 있는 산마루잖아요. 지는 해죠. 사슴의 무르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왜 떨어져 나가 앉은 산이냐? 이제 이 서산마루 얘기하는 거죠. 떨어져 나간 산은 이제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죽은 사람과 소통을 시작하는 장소. 보통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요.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그래가지고 이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라가 이 겹도록이라는 얘기가 보통 굉장히 서름에 겨워서 그러니까 굉장히 직설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왜요? 그 내가 부르는 사람은 돌아가셨으니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그 이제 이거는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을 보여주는 거죠.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자 여기서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보여주는 게 망부석 설화거든요. 그러니까 망부석 설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화인데 옛날에 그 어부의 아내가 있었는데 어부가 이제 어부 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항상 그 물가에 나가가지고 이제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고 계속 빌었는데 어느 날 어부가 일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 물가에서 돌이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리워하는 임을 기다리다가 돌이 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그 망부석 설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움을 나타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대단할 게 없는데 지금 이 시인이 김소월이잖아요. 그러면 김소월에서는 이건 지금 내신 준비를 겸하는 거니까
내신 준비를 겸할 때 이 김소월의 시가 갖는 특징적인 게 있어요. 김소월의 시는 특징적으로 이 민요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민요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삼음보예요.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게 하나, 둘, 셋, 삼음보죠. 그리고 7오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7오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7오조죠. 이거를 보고 민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선생님? 노래 부를 때 옛날에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썼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민요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김소월 씨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면 슬프잖아요. 자, 슬프다는 얘기를 우리가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슬프다는 얘기가 문제 보기에서는 어떤 얘기로 나오느냐? 애상적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슬프다는 얘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가끔가다 나오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박목월의 이별가 봅시다. 모라카노 이거 아이고 색깔 바꿉시다. 경상도 사투리죠. 근데 사투리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토속적 어휘 사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저편 강기슭에서 이제 저편 강기슭이라고 하면 이제 저편이고 강기슭이라고 하면 이거는 뭘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 저승사자가 강을 건너간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신화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저편 강기슭이니까 이미 건너갔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의 죽음이 전제가 된 거예요. 자, 니 뭐라카노. 지금 여기서도 이거랑 반복이 있죠. 바람에 불려서 뭐가? 이 바람이 방해하죠. 뭘? 소통을 방해하죠. 이승 아님은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모라카노 썩어서 동아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지금 이것도 약간 상징적인 표현인데 지금 상대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언가 사가 내린다. 그러면 사가 내리는 거는 뭐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여기서는 인연이 소멸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이 하직이라는 말 자체가 이별의 다른 말이에요. 이별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자, 갈밭은 갈대밭. 자, 우리의 인연은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연은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이니까 이별하지 말자. 헤어지지 말자. 그런 얘기죠. 모라카노 또 반복해요. 네 흰 옷자락이만 펄럭거리고. 자, 왜 하필 흰 옷자락이냐? 보통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우린 돌아가신 분들한테 이제 돌아가신 분의 시체를 씻기고 입히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이제 수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수의가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흰 옷자락만 펄럭거리는 거죠. 오냐. 이거는 yes의 의미잖아요. 근데 오냐가 됐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죽은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자신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 아니라면 저승에서라도 하고 점점점 이게 말줄임표가 들어갔죠. 여기는 무슨 부분이겠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뭐 만나자는 얘기겠지. 다시 만나자.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말줄임표가 됐을까? 아까부터 계속 그랬죠. 바람에 날려서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저승과 이승 사이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된 거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실제로 말을 했을 리는 없으니까. 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자, 이거 여기랑 똑같은 얘기하죠. 모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네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지금 이것도 2연하고 또 아니 1연하고 조금 또 반복되죠.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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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결국에 이승과 저승의 단절을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이별가니까 헤어지는 장면인데 되게 헤어지기 싫어하지만 결국에는 헤어짐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결국에 말이 완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말이 완결이 안 됐죠. 이거를 문제에서 얘기할 때는 미완성 종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완성 종결되면 어떻게 되세요? 완성이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이 뒤에 뭐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여운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뭐 대단하게 볼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뭐 자연현상하고 인간의 삶 대비한 건 없죠. 영탄적 표현 나오죠. 과거의 삶에 대한 화자의 회한, 과거의 삶을 돌아다 보면서 후회한다, 그런 거 없죠.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계절감이 있었나? 계절감 드러나는 게 여기 없죠. 계절감 드러나는 시어 자체가 없습니다. 자, 4번 동일한 시어나 식구를 반복하여, 반복하는 거 여기 되게 많죠.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되겠고. 자, 점층적 구조를 통해, 점층적 구조는 근데 여기 보면 요런 부분은 점층적이라고 봐도 무방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 그랬으니까 내적 갈등은 고민이잖아요. 고민이 심화되는 거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5번도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겠죠.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산 위, 그 죽은 사람과 소통 시작하는 장소라고 그랬죠. 그리고 강기슭, 이 헤어지는 장소죠. 산 위, 강기슭. 자,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자 산위는 화자 스스로 찾은 수직적 공간이고, 니은은 화자가 다른 사람에 의해 도달하게 된 수평적 공간이다. 뭐 딱히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산이니까 수직적이고 강이니까 수평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찾았다,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강기슭이 뭐 타이에 의해 도달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죠. 자, 2번 기억은 화자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는 공간이다. 안 바뀌죠. 자, 3번 기억은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 가상적 공간이다. 가상적 공간 아니고요.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과의 소통이 시도되고 있는 장소이다. 이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혼과 이별과는 모두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그리움과 처절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저승에 있는 지인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인연을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는데 단절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지인의 죽음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가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서름에 급도록 부르노라에는 처절한 슬픔이 그려져 있다. 그렇죠? 자, 모라카노는 반복적으로 던지는데 이승과 정승이라는 단절된 세계의 사이에 소통을 시도하는 거다. 그렇죠? 자, 바람에 불려서와 바람에 날려서는 화자와 지인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드러낸다. 그렇고, 자,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썩어서 동화밧줄은 사가 내리는 데에는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어 있다는 인식이 나타난다. 그렇겠고, 자,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와 이승 아니면 저승에 달아도에는 모두
죽은 지인과의 인연을 이어가고자 하는 화자의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군. 지금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 맞죠. 근데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는 어떤 맥락인지 한번 다시 봐봐요.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이름 계속 부르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만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렇게 계속 이름 불러도 이 사람과는 만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에서 이 녀석은 기대가 없죠. 그러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대시 1번 해설 끝났고요. 자, 나머지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수업 시간이랑 그 변형 문제 풀면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